원장이 이 학원 너가 사라 뭐 이런 느낌, 너가 인수인계 해라 뭐 이런 느낌, 나는 너무 오래 해서 너무 힘들다 뭐 이런 느낌, 그런 느낌 속에서 이 선생님 어떻게 해야 하나 뭐 이런 요런. 근데 요런 류는 많은 선생님들이 이제 경험을 해 보신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 선생님의 메리트는 있어요. 뭐냐면 그 학원에 다니는 애들을 다 안다는 거예요. 다 알고 몇 년씩 가르치니까 이 선생님이 그 학원을 테이크 오버 해도 뭐 이렇게 리스크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좋은데 원장이 권리금을 받으려고 한다는 거죠. 권리금을. 본인이 못해서 이제 거의 여러 선생님이 있고 이제 원장이 있었는데 여러 선생님 반과 이 원장 반이 다 망해서 이제 거의 이 선생님 반밖에 이제 남지 않은 뭐 요런 경우에 무슨 권리금을 받습니까? 이런 경우에서 이 선생님이 나가버린다고 하면 이 학원은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뭐라 하냐면 그냥 받지 말라고 그랬어요. 권리금 무권리로 만약에 무권리로 넘긴다면 모를까 권리금을 뭐 1,000만 원, 2,00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만약에 부른다면 그거는 절대 하지 말라고 했고, 여기서 제가 또 그 선생님한테 또 공부방을 시작을 해보라고 또 그랬어요. 그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애들이 다 커가지고 아침에 나가면 밤 9시 뭐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고등학생이고 막 이러니까. 그러면 낮에 놀잖아요. 이제 집이 텅텅 비는 거예요. 이제 남편은 직장 나가고 애들 다 나가고 그래가지고 이 선생님한테 1시서부터 6시나 7시? 뭐 그 정도 사이에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중 고까지는 가지도 말고 그냥 초등학교나 중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공부방을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들어보니까 그 선생님의 집 자체가 벌써 거실에 엄청나게 큰 테이블이 있고 또 애들을 또 가르치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본인의 자식들을 가르치고 뭐 이러려다 보니까 칠판도 이미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거실에. 그래서 그대로 그냥 애들만 받으면 된다. 그냥 썬팅 좀 하고 아파트 베란다에 뭐 그러니까 베란다 창문에 썬팅을 하고 이렇게 뭐 이렇게 좀 걸어두고 현수막을 걸어두고 그리고 걸고 그리고 어디 그 교육청 가서 신고하고 그러면 된다. 그리고 사업자 내고 그렇게 하면 된다. 그냥 시작을 해라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그렇게 해도 되겠냐고 뭐 나이도 많고 막 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도 많고 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생님 우리 나이 많은 거 아니라고. 그 선생님도 저하고 똑같은 느낌을 느끼고 있대요. 어떤 느낌이냐면 저도 30대 초반 이후로 이런 사회적인 그 나이대의 그 포지션이 계속 똑같은 자리를 맴돌고 있지 이게 많은 나이대로 이렇게 올라가고 이런 느낌이 아니거든요. 계속 제 나이로 그냥 있는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어딜 가나 사람들 얼굴 보면 나보다 어린 사람들이 여전히 별로 없어. 나보다 훨씬 나이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 그러니까 차라리 학생들이나 뭐 이런 애들이 아니라면 어른들을 봤을 때 지하철을 타도 그렇고 뭐 어디 쇼핑을 가도 그렇고 이게 내가 절대 많은 나이라는 그런 느낌을 받지 않거든요. 근데 그 선생님도 본인도 그렇기는 하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셔가지고 제가 그 선생님한테 선생님 나이 많은 거 아니라고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선생님은 좋은 경력 사항이 있지 않냐고. 대치동 큰 학원 대표 강사 7년 8년 뭐 이렇게 있지 않냐고. 그 경력 사항이 있지 않냐고. 물론 경력이 단절되긴 했었지만 그리고 선생님은 여전히
지금도 동네 학원에서 이제 일을 하고, 그래서 그 실력 그대로 그냥 집에서 한번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랬는데 그 선생님이 또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아, 저는 근데 하루 종일 집에 있는 게 싫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뭐라고 했냐면, 제가 이런 걸 느꼈어요. 백수가 돼가지고 하루 종일 집에 있는 거 너무 힘들죠. 그러니까 백수들은 밖으로 막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집에 있어도 일이 있는 사람은 하루 종일 집에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이 없는 상태에서 집이 있는 것과 집 안에서 본인이 막 일을 하면서 집에 있는 거는 느낌이 좀 달라요. 그래서 그런 얘기도 드렸어요. 그러면서 일단은 뭐 어떻게 저렇게 돼가지고 그 원장이 권리금을 하나도 안 받고 그냥 넘기겠다라고 결론을 내면 선생님이 그거를 해봄직도 하다. 예, 해봄직도 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렇지만 이게 학원이기 때문에 인건비가 든다, 인건비가. 그래서 학원이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학원에서 나가는 게 한 200만 원 정도 든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200만 원 뿐만이 아니라 선생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 선생이 한 명이라도 있어야 뭐 이게 뭐 어딜 잠깐 어딜 갔다 오거나 뭐 이게 가능하지. 혼자 학원을 하면서 다 하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선생한테 한 200조. 그러면 이제 애들을 끌어모아야 되는데, 열심히 마케팅을 하고 뭐 이렇게 끌어모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학원 간판이라든가 이런 걸 새로, 그러니까 원장이 바뀌었다는 그런 걸 많이 이제 티를 내야겠죠. 그래서 많이 또 학원을 다시 재단장할 필요도 있고, 이렇게 되면 또 돈이 또 많이 들고. 그런데 선생님한테 돈을 많이 벌고 싶냐고 그랬더니 아니라고. 본인은 한 달에 한 300 정도 벌면 되겠다고.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딱 듣고, 아니, 한 달에 300 정도를 버는데 왜 돈을 4, 5천만 원 정도를 꾸러받고 한 달에 300을 벌려고 하냐고. 그냥 아무런 돈도 꾸러박지 않고 그냥 300 벌 수가 있다. 그러니까 꿈이 너무너무 소박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소박한 이유가 아주 길게 일하고 막 나의 모든 시간을 막 쏟고 뭐 이러는 게 이제 싫은 거예요. 뭐 토요일, 일요일도 일하고 이러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한 300 정도 벌 마음이 있으시면 선생님, 경력이 중간에 단절됐긴 했었지만 경력 사항도 있고 선생님은 충분히 초등하고 중등 가르칠 여력이 충분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저는 집에서 공부방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렇지 않으면 일단 공부방부터 시작을 해서 이게 정 아니다 싶으면 좀 나중이 돼서 이제 선생님이 일했던 그 학원은 아마 선생님 없으면 거의 1년 안에 망할 것이다. 지금도 거의 하락이고 이 선생님 반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러면 그 동네에 가서 그냥 교습소 차려라. 네, 일단 그 학원은 이미 망한 이후인데 뭐 어때요? 거기 가서 교습소 차려서 옛날 애들한테 전화도 말고 그냥 문자 한 통씩만 돌려도 다시 애들이 여기 몰려들 것 같은데요.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아니 못하러 4, 5천만 원 그걸 보증금을 때려 받고 그리고 300을 벌려고 하느냐. 충분히 그냥 집에서 있는 거 그대로 해서 그냥 해도 그 정도의 돈은 벌 수가 있다. 그리고 만약에 선생님이 정말로 해봤는데 선생님 그런 뭐 체질에 안 맞고 뭐 여차저차 해서 정말 본인은 출퇴근하는 그런 곳이 필요하다라고 느끼면, 그렇게 느끼시면 옛날에 일했던 그곳 근처에 작게
교습소 하나 알아봐서 교습소 차리는 것도 괜찮지 않겠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물론 이런 경우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경우냐면 예전에 제가 아는 분이 이분은 회사원이에요. 이제 전문직 회사원. 회사를 이제 그 선배가 하는 회사인가 아무튼 거기를 들어가서 하는데, 이제 회사의 매출도 막 안 좋고 막 거의 망할 지경이고 뭐 이렇다 보니까 선배가 이 분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이 회사 사라고. 내가 정말 헐값에 너한테 넘긴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기도를 해보니까 이렇게 망해가는 회사를 사고 싶다. 뭐 이런 느낌이 들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회사를 샀는데, 그 회사를 사고 나서 한 3년, 3, 4년 동안 개고생을 한 거예요. 개고생을. 정말 그 3, 4년 동안은 집에 돈을 한 푼도 못 갖다 줬대요. 그 동안에 부인은 집에서 공부방을 하면서 생계를 꾸려갔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4년 후에 정말 회사가 너무너무 좋아져가지고 그 분이 지금은 엄청 성공을 한 케이스고, 이름 석자를 네이버에 치면 딱 무슨 회사 대표 이게 딱 나오는 그 정도의 사람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보면 다 갖추어져 있는 이방 사람의 것을 그대로 떠다가 예수 잘 믿는 사람한테 그냥 안겨주는 그런 느낌의 이야기도 있고, 실제로 그런 느낌으로 부자가 된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저의 조언은 이렇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선생님이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기도를 해 보시라고. 기도 중에 마음이 편해지면서 이게 만만하게 보여지는 때가 있어요. 뭘 하든 간에. 그러면 그걸 해도 된다는 사인이거든요. 그런데 기도를 해도 이게 너무 커 보이고 너무 부담이 크고 막 그냥 이거를 시작하면은 그때서부터는 여기에 막 그냥 매몰되다시피 요것만 바라보고 살아야 되고 막 너무너무 힘든 이런 느낌? 그러면서 이 비즈니스를 시작하고 나서는 이제 나는 거의 뭐 공부방 감옥에 있는 사람이 되겠구나, 아니면 학원 감옥에 있는 사람이 되겠구나, 너무 부담스럽고 뭐 이렇게 느껴진다면 하지 말라고. 예, 여러분한테도 말합니다. 어떻게 나한테 어떤 기회가 왔어. 이거는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잘 모르겠는데 나를 이용하는 거일 수도 있고 나한테 털어버리는 거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기회가 될 수도 있고, 그렇다면 한번 기도를 해봐라. 기도를 한 일주일 정도 뭐 늦게 뭐 결론을 낸다고 해서 안 된다고 하면 어차피 너희 것이 안 되는 것이고, 일주일 정도 시간을 달라고 한 후 기도를 해봐라. 기도 중에 정말 이게 될 것 같으면, 이게 정말 만만하게 보이는 해볼만 하다 이렇게 만만하게 보이는 그런 느낌이 확 와요. 그러면 그거는 해도 된다는 사인인 것 같아요. 그런데 기도를 했는데도 이건 너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너무나도 큰 일이고 너무 벅차고 커다란 십자가처럼 느껴지거나 커다란 짐처럼 느껴지고 뭐 이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한번 기도를 해보시라고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선생님이 옛날부터 제 걸 보고 제가 감사일기 쓰기 뭐 이런 말 했는데, 그 선생님이 감사일기를 쓰고 있다고. 남편하고 같이, 애들도 같이 감사일기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참 많이, 그거에 참 많이 감동을 받은 뭐 이런 스토리였습니다. 아무튼 제 거 요것도 짧은 시간만 오픈을 하고
가입 그 섹션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 정도 말하면 누군지 모르겠죠? 예,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